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한 유세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20세 청년이 쏜 8발의 총알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귀를 스쳤고 전 세계가 숨을 멈췄죠. 암살 시도의 표적은 도널드 트럼프였는데 저격수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트럼프는 거의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거든요. 미국 역사상 4명의 현직 대통령이 암살당했지만 트럼프만큼 논쟁적인 인물은 드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가문이 2015년 대선 출마 전까지 정치 경험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이죠. 독일 시골에서 시작해 미국 권력의 정점에 오른 트럼프 가문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문의 뿌리는 독일 서부에 있었는데 1789년 프랑크푸르트 남쪽 작은 마을에서 요하네스 트럼프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성은 드룸프트였다가 트룸프로 나중에 현재의 트럼프가 됐죠. 요하네스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격동기를 살았고 1836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자 프리드리히가 가문의 미국 이주를 이끈 핵심 인물인데 1869년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폐기종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1885년 16살에 의무 병역을 무시하고 미국행 배에 올랐는데 이 불법 출국이 나중에 가문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프리드리히는 이미 2년 전에 온 누나 집에 머물며 이발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견습을 마친 경험이 도움이 됐고 6년간 맨해튼에서 성실하게 돈을 모았죠. 당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동부 해안 도시에 정착해 평생을 보냈지만 프리드리히는 달랐습니다. 1891년 진짜 큰 돈을 벌겠다며 미국 반대편 끝인 워싱턴주 시애틀로 과감하게 떠났거든요. 저축한 돈으로 작은 식당을 사서 데어리 레스토랑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후 10년간 미국 서부와 캐나다를 오가며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1896년부터 1899년까지 유콘 골드러시가 터지면서 북서부에는 황금을 찾는 모험가들로 넘쳐났는데 프리드리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과 몬테크리스토 등 여러 곳에서 숙박업소와 식당을 운영했고 직접 금을 캐기도 했으며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뭐든 했죠. 심지어 추운 북서부의 임시 캠프에 천막 식당을 차려서 굶주린 금광 탐사꾼들에게 말고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1901년 동부로 돌아간 그는 고향에서 엘리자베스 크리스트와 결혼했지만 병역 기피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 미국으로 영구 이주해야 했거든요.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한 그의 미래는 이제 미국에 있게 됐고 1905년에 태어난 아들 프레드 트럼프가 가문의 불을 일군 핵심 인물이 됩니다. 프리드리히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고 13살 프레드는 일찍 가문의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업에 뛰어든 그는 퀴스에서 집을 지어 팔며 사업을 키웠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모든 게 무너졌죠. 한 전기 작가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없었다면 프레드는 그냥 슈퍼마켓 주인으로 기억됐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1933년부터 쏟아진 정부 보조금 덕분에 그는 국가주택법과 연방주택청의 지원을 활용해 수천 채의 집을 지으며 부유한 개발업자로 성장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인 주거시설 건설로 더 큰 돈을 벌었고 전후에도 참전 군인주택 사업으로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1930년대 말에는 항상 수백 채의 주택을 동시에 짓고 있었고 퀴스에서 브루클린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노퍽의 해군 기지 인근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대부분 정부 자금으로 건설했음에도 전쟁이 끝난 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1960년대에 이르러 그는 퀴스, 브루클린, 뉴저지, 버지니아까지 수천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연간 임대 수입만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억만장자였거든요. 프레드는
1936년 스코틀랜드 이민자 메리앤 맥클라우드와 결혼해 5자녀를 두었는데 1946년에 태어난 넷째가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엄격한 아버지였던 프레드는 아이들을 체벌했고 예절에 까다로웠으며 장남 프레디를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 없던 프레디는 항공사 승무원과 결혼한 뒤 조종사의 꿈을 쫓았고 결국 심각한 알코올 문제가 생겼죠. 가업을 거부한 것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고 아내도 2자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음주 때문에 조종사 직업을 잃은 그는 아버지 밑에서 다시 일했지만 이미 동생들이 대체한 뒤라 자빌만 맡게 됐고 1981년 42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프레디가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자 프레드는 차남 도널드를 대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는 1960년대 후반에 회사에 입사했고 아버지와 달리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죠. 당시 뉴욕 중심부는 낙후된 상태였는데 도널드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봤습니다. 1978년 7천만 달러를 대출받아 코모도어 호텔 재개발에 착수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서는 조건이었거든요. 프로젝트는 성공해서 1980년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문을 열었고 1983년에는 58층짜리 트럼프 타워도 완공하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 도널드는 경기 침체와 함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캐슬, 트럼프 타지마할 같은 카지노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서로 경쟁하는 꼴이 되면서 실적이 저조했죠. 1990년에는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게 됐는데 아버지 프레드가 변호사를 보내 350만 달러어치 카지노 칩을 사서 현금을 마련해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2개의 카지노가 파산했고 1999년 프레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받은 수억 달러가 도널드를 사업가로서 살려냈거든요. 이후 도널드는 골프장 사업에 진출해 1996년 뉴욕의 골프클럽을 인수했고 2002년에는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골프클럽을 2014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명문 턴베리 골프 리조트를 인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도 1985년에 사들여 고급 회원제 클럽으로 재설계했죠. 2000년대에 다시 애정난에 빠진 도널드를 구한 건 2004년 시작된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였습니다. 15시즌 동안 방영되며 약 5억 달러를 벌어다 줬고 트럼프 브랜드 라이선싱으로 수천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2005년 시작된 트럼프 유니버시티는 인가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 과정을 제공하다 학생들의 소송에 휘말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9년에는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파산을 선언했죠. 끝난 것처럼 보이다가 항상 심연에서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게 도널드의 패턴이었습니다. 도널드는 3번 결혼했는데 첫 아내 이바나와 사이에서 도널드 주니어, 이방카, 에릭이, 2번째 아내 말라 메이플스와 사이에서 티파니가, 3번째 아내 멜라니아와 사이에서 베런이 태어났거든요. 자녀들 중 이방카가 자신만의 브랜드로 가장 독립적으로 성공했고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은 아버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레디의 자녀들인 프레드 3세와 메리 트럼프는 삼촌 도널드의 강력한 비판자가 되어 가문의 역기능에 대한 책을 썼죠. 도널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정치에 관심을 보이며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부했고 1988년에는 아웃사이더 후보 출마를 처음 시사했습니다. 2000년과 2012년에도 출마를 언급했다가 철회했는데 소속 정당도 민주당에서 개혁당, 공화당으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2015년 마침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는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점차 지지율이 올라 공화당 후보가 됐고 2016년 러스트벨트 주들을 장악해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취임한 그는 첫 임기에 경험 많은 인사들을 기용했지만 거의 모든 베테랑 관리들과 싸움을 벌여 많은 이들이 그만두거나 해고당했죠. 러시아 공모 의혹으로 첫 번째 탄핵 시도가 있었고 이민 정책과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100만 명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지율도 떨어졌거든요. 결국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지만 트럼프는 선거 사기를 주장했고
발생했고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탄핵 시도도 실패했고 거대한 먹구름 아래 퇴임한 그는 곧 마가 운동의 힘으로 당 장악력을 회복했죠. 여러 형사 소송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와 달리 경험보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인사를 임명했는데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이 된 게 대표적이거든요. 관세 정책과 이민 문제에 집중하며 외교 정책을 인도 태평양으로 재편했고 그린란드 인수나 캐나다 합병 같은 논쟁적 주장도 했습니다. 케네디나 부시 가문처럼 전성기가 지난 정치 명문가들과 달리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프리드리히가 1885년에야 독일에서 왔고 프레드는 대공황으로 주저앉았다가 뉴딜 덕분에 일어섰으며 도널드는 파산 위기를 넘기고 TV 스타가 됐다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도널드 주니어가 마가 운동의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만큼 트럼프 가문이 미국 정치를 형성하는 새로운 왕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트럼프는 21세기 첫 사반세기에 다른 어떤 개인보다 미국 역사를 형성했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